마지막 잎새. 20년 후 경관이 거드름을 피우며 큰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거드름은 버릇해서 나왔을 뿐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았다. 거리에는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으니 말이다. 비바람이 치고 있어서인지 밤 10시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거리는 한산했다. 사실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다. 가끔 담배가게나 심야 영업을 하는 몇몇의 식당의 불빛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밖의 상점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경관은 공봉을 빙빙 돌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일일이 문단속을 했다. 그 모습은 평화의 수호자 그 자체였다. 어느 거리에 들어서자 경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컴컴한 철물점 앞에서 웬 남자가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마십시오, 경관님.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20년 전에 친구와 이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었지요. 거짓말 같습니까? 20년 전에는 지금 이곳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빅조 브레디라는 이름이었죠. 아, 그 레스토랑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만 흘려버렸지요. 문가에 서 있던 남자가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 사이로 각지고 핏기 없는 얼굴에 예리한 눈, 오른쪽 눈썹 위에 작은 칼자국이 보였다. 넥타이 핀에는 독특하게 세공된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20년 전 오늘 밤에 사나이는 성냥불을 입으로 후 불어 끄고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나는 지미 웰즈라는 친구와 빅조디 브레디에서 식사를 함께 했지요. 지미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친구지요. 정말 좋은 녀석입니다. 그 친구와 나는 이곳 뉴욕에서 마치 형제처럼 자랐어요. 제가 18살이고 지미가 20살이었을 때 나는 한미천 잡으러 서부로 떠나길 결심했지요. 지미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 녀석을 뉴욕에서 끌어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녀석은 여기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기 전날 약속을 했죠. 아무리 먼 곳에 있고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확히 20년 뒤 이 시각 이곳에서 만나자고 말이죠. 20년 후라면 우리들의 운명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테고 재산도 꽤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로군요. 하지만 20년은 너무 긴 것 같소. 그 후로 그 친구의 소식은 있었소? 경관이 물었다. 물론 있었지요.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요. 하고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1, 2년 지나는 사이에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서부는 너무 큰 곳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꽤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녔으니까요. 그렇지만 지미가 살아있다면 틀림없이 나를 만나러 이곳으로 올 겁니다. 녀석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니까요. 그 친구가 약속을 잊을 리가 없죠. 나는 오늘 밤 이곳에 오기 위해 1000마일을 달려왔지만 그리운 옛 친구가 와주기만 한다면 헛수고는 아닌 셈이지요. 사나이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하나 꺼냈다. 뚜껑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군데군데 박혀있는 값진 것이었다. 10시 3분 전이군요. 우리가 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헤어진 것이 정각 10시였는데. 서부에서 제법 성공한 모양이지요? 경관이 물었다. 물론이지요. 지미가 내 절반만이라도 성공했으면 좋을 텐데. 그 녀석이 좋은 친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꽉 막혀있는 편이지요. 나는 아주 모집놈들을 상대로 싸워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판에 박은 듯 똑같이 살지요. 하지만 서부는 사람들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곳입니다. 경관은 곤봉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두어 걸음 걸어갔다. 자, 나는 이제 그만 가야겠소. 당신 친구가 꼭 왔으면 좋겠군요. 약속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냥 갈 생각이요? 아니요, 적어도 30분은 기다려봐야죠. 지미가 어딘가에 사람만 있다면 많이 늦지는 않을 테니까요. 잘 가시오, 경관님. 그럼 이만 경관은 그 자리를 떠났다. 가는 비가 내렸다. 이따금씩 휘몰아치던 바람이 차츰 거세어졌다. 사람의 그림자도 점차 뜸해졌다.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외투깃을 세우고 호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는 종종 걸음을 쳤다. 철물점 앞에서는 젊은 시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을 달려온 사나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20분쯤 지나자 긴 외투를 입은 키 큰 사나이가 바쁜 걸음으로 길을 가로질러 왔다. 혹시 보업 아닌가? 하고 사나이에게로 달려온 남자가 의심스러운 듯 말을 걸었다. 지미 웰즈? 서부에서 온 남자가 소리쳤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데? 지미 웰즈라고 불린 남자가 상대의 양손을 꽉 쥐며 소리쳤다. 틀림없는 보비야. 자네가 사람만 있다면 틀림없이 이곳에 오리라고 확신했지. 정말 잘 왔어.
20년이란 너무 긴 세월이야. 전에 그 레스토랑은 없어져 버렸어. 봅,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면 좋았을걸. 그러면 옛날을 떠올리며 함께 식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 서부에서는 어땠나? 좋았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까. 건 그렇다 치고 자네는 아주 많이 변했는걸? 지미, 자네가 나보다 3인치나 더 크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20살이 넘어서도 키가 계속 조금씩 자라더라고. 뉴욕에서는 잘 지내고 있나, 지미? 그런대로 시청 사무실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지. 자, 가세, 복. 내가 잘 가는 가게로 가서 실컷 옛 얘기나 나누자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거리로 나왔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걸어가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상대편 남자는 외투에 얼굴을 푹 파묻고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 있었다. 길모퉁이를 돌자 약국의 전등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마주보았다. 그 순간 서부에서 온 사나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끼고 있던 팔을 뺐다. 자넨 지미 웰즈가 아니야.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해도 매부리코가 들창코로 바뀌진 않아. 하지만 때로는 선인을 악인으로 만들기도 하지. 키가 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이미 10분 전부터 체포된 거야, 복. 시카고 경찰에서 내가 이쪽으로 왔을 거라고 짐작하고는 전보를 보내두곤 얌전히 따라와. 그런데 경찰서에 가기 전에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편지가 있어. 이 창가에 읽어보는 게 좋겠군. 순찰계 웰즈 경관이 보낸 걸세.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건네받은 작은 종이 쪽지를 펼쳐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편지는 짤막했다. 보백에 나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그 장소에 갔었네.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냥을 켜는 순간 나는 그 얼굴에서 시카고에서 지명수배 중인 사나이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다네. 나는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하고 싶진 않았네. 그래서 일단 경찰서로 돌아와 사복 형사에게 부탁하고 말았네. 자네의 친구 지미로부터.